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4월 8일 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의 개표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락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남은 것은 얼마 정도의 표 차이로 이기느냐, 지금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 오후 11시 50분 현재 개표가 74.6%가 진행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3%,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34.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차이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는 사실상 당선을 확정짓고 이 당선 소감을 방송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개표 진행이 좀 더딘 편입니다. 역시 오후 11시 50분 현재 전체 개표율은 37.7% 정도였는데, 자, 이 상태에서 오세훈 후보가 56%를 득표했고, 박영선 후보가 40.9%를 득표했습니다. 지금 약 16% 차이인데, 그런데 현재 사전투표 개표는 55.3% 진행이 됐고, 본투표는 27%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어떤 득표율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이 차이를 더 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약 15% 이상 차이로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 현재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6.1% 정도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26.4% 정도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은 것은 얼마 정도의 차이로 이길 것이냐, 지금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분노의 투표였다.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죠. 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연령, 모든 성별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50대, 60대 이상이야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앞섰지만 특히 20대, 30대의 지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20대에서는 오세훈 후보 55.6%, 박영선 33.6%니까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났죠. 그리고 30대도 비슷했습니다. 역시 오세훈 56.5, 박영선 38.7%니까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앞섰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아주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네거티브도 철저히 먹히지 않았고 여러 이 청년층을 위한다라고 내놓은 각종 지원금, 각종 공약들도 이들의 마음을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주 결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청년 교통비를 40% 할인해 주겠다. 또 통신비를 반값으로 낮춰주겠다. 또 5천만 원 무이자 창업 지원금을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돌아선 2030의 마음을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 위선, 내로남불, 불공정, 그리고 헛발질의 연속이었던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분노한 민심이 폭발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능, 위선, 내로남불, 부동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세대가 바로 이 2030이었죠. 저는 2030의 어떤 분노가 정말 좌절감에서 시작된 분노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해도
20대, 30대들에게 그래도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처음 아주 작게 시작해서 또 돈을 모으고 또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했다가 조금 모자란 돈을 또 대출을 받아서 뭔가 나중에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지금 2030에게는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더더욱 어렵게 되어버렸죠.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희망을 없애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좌절감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2030에게 가장 큰 좌절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좌절감이 결국 이런 분노의 투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30, 40대 젊은 여성들의 마음도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이 30대, 40대 여성은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고하고 열렬한 지지층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민심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아주 지속적인 2차 가해가 계속됐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는데 당원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다라는 것이죠. 또 선거 국면에서도 그 피해 호소인 3인방을 그 선거 캠프 주요 직책에 앉히는 이런 무리수들을 계속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젊은 여성들의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30, 40대 여성들의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것은 향후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선거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좌파 꼰대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심판한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세훈, 안철수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런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가 뭔가 갈 곳 몰라 하던 이 중도층의 마음을 이 국민의힘으로 쏠리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런 인사말을 올린 것을 봤는데요. 이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도 좀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세로 하면은 15% 이상의 차이로 서울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